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더니 법 집행에 반발해 거꾸로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 좀 다뤄봤다고 법을 우습게 알면 법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의 최고 형량은 사형입니다. 사활을 건 MBC 뉴스의 클로징 멘트였는데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언론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루 남은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대한민국 공수처가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다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논리와 궤변을 떠들어대며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데 올인할 수 있는 걸까요? 내란 숙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대놓고 벌이는 우격다짐에 가까운 방탄행위는 이들이 그냥 내란 공조범이며 공범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이쯤 되면 집단 최면을 넘어선 세뇌당한 광신도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인데요.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사이비 종교화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처참하고 끔찍한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은 알기는 할까요? 내란 세력과 공범들, 그리고 그 잔당들에 대한 진압이 완료되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요. 반드시 내란죄로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기한이 오늘로 끝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윤석열 측은 오히려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경호처를 통제해야 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까지 수사기관의 요청을 외면했는데요. 4일, 최고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지만 최 대행은 공수처에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한다면 공수처로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방해 없이 윤석열을 수월하게 체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재집행에 나서지 않는 이유도 사실상 1차 시도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측의 버티기와 시간 끌기, 적반하장식 대응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1차 시도 때 윤석열 측 변호인단인 윤곽근, 김홍일 변호사는 관저바로 앞 철문에서 공수처 검사 3명과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조속한 시일 안에 선임계를 낼 것이고 그 이후에 절차 협의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공수처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측은 여전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고 공수처와 별다른 접촉이나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차 집행 때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5일 공수처장과 검사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공수처에 남은 마지막 방법은 인력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방해로 5시간 반 만에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특공대를 포함한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추가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하는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6일인 오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보강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공수처를 응원하려 애써보지만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나 싶습니다. 체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이제는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답답한 심정은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 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꼴뚜기 우두머리가 날뛰니 망둥어 쫄개 나부랭이들도 같이 미쳐 날뛰는 걸까요? 이자가 과연 제정신입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이 갑자기 체포방해를 정당화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대단한 주인공이라도 된 듯 5분 가까이 되는 영상 입장문이었는데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지저댔는데요. 권한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절차, 영장 적시 내용의 불법성을 언급하며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내란 공저당의 궤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듣는 내내 어이가 없었는데요. 수사를 받아야 할 내란죄 피의자가 무려 4번이나 출석을 거부했고,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는 국힘당 국회의원에 2번이나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이며 김건희가 꼽아넣었다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 내란 수계 윤석열과 함께 수장될 일만 남은 윤석열의 호위무사. 그는 경찰 특수단이 이날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미리 입을 맞춘 듯 정진석 비서실장도 돌연 경호처의 제일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이라는 한 줄짜리 입장문을 내며 경호처를 거들었는데요. 같이 다 미친 거죠. 이런 가운데 내란 공조당 의원 40여 명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오늘 새벽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힘당의 한 친윤석열계 의원은 5일 밤 공수처가 6일 오전 7시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 40여 명이 오전 6시에 관저 앞에 집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 4일에도 조배숙, 이철규, 구자근, 박성민, 이인선, 조배숙, 김민전, 강승규, 임종득 의원 등 12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찾은 바 있습니다. 이참에 내란 공범들을 찾아내 끝장을 봐야 합니다. 내란 수계를 지지하고 방탄하는 내란 정당, 왜 이들이 존재하면 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하여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히틀러의 지하 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 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추악한 난동은 국민의힘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 출당하여 12.3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 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내란 동조 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인 사태의 근본 요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단순히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며 그러한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협조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며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속의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대입하여 보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내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그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였으며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하여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는 인간성 장애인이라는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관이 법리 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잘못되어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모두 국민의힘의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 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벌인 모습들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 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대선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의혹과 여론조사 비용을 면탈하고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은 대의제 원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한 것은 그 자신과 국민의힘 공천 비리 사건의 수사를 군대를 동원하여 막으려 한 것이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훼손이 이와 같이 심각한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2024년 12월 5일부터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2024년 12월 3일 드러난 내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퇴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내란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입니다.